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천사의 성 내부 박물관과 함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부분을 소개해드린 데 이어 오늘은 로마에서 약 28km 지점의 티볼리라는 곳에 있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궁전 유적지를 방문해 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빌라라고 불리며 한국어로도 별장이라고 번역되었으나 사실은 별장 용도가 아니라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실제 거주지로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약 120헥타 크기의 방대하고 복합적인 시설인데요. 현재 40헥타 정도가 방문이 가능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이곳 티볼리는 응유암과 트라베르틴 호석 채석장이 있어서 건축자재의 조달에도 편리한 데다가 아름다운 녹지대와 유황온천이 있고 4개의 상수도가 통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로 옆에 아니에네 강으로 당시에는 로마까지 수로 이동도 가능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역대 공식 거주지는 로마시의 팔라티노 언덕이었지만 도시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런 모든 이상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이곳을 직접 선정하고 여기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제14대 황제로서 42세 나이에 제위에 올라 138년에 나폴리 근처의 바이아에서 사망합니다. 하드리아누스의 출생지는 스페인의 세비야 또는 학자에 따라 로마라고 주장되기도 하며 그의 부친은 전임 황제인 트라이아누스의 사촌 형제입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군인으로서 뛰어난 역량도 발휘했고 호민관과 법무관의 직책을 거쳐 친자가 없었던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양자가 되어 다음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트라이아누스의 황비인 플로티나의 적극적인 지지의 역할이 컸습니다. 117년에 사망한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역사상 최대한으로 확장시켰으나 하드리아누스는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영토를 견고하게 방위하고 유지하는 정책을 선택했고 행정과 법률 제도도 개혁했으며 또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로마 제국 내의 사회 안정과 치안 문제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황궁은 118년에서 138년 사이에 3번에 걸쳐서 건축되었습니다. 거대한 크기의 녹지대와 정원에 둘러싸인 30여 개의 건물들로서 그리스 극장, 검투사 경기장, 전망대, 신전, 지하도와 상하수도 시설, 스타디움, 목욕장, 그리스어 라틴어 도서관, 인공 연못들, 대규모 분수 등 이런 여러 종류의 시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자연경관과 전망, 동선을 고려하여 각 건물의 위치를 철저히 배치한 것입니다. 입구를 지나 약간 오르막길에 3월 초순의 녹음과 공기가 아주 신선합니다. 올리브 나무들도 새로이 물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티볼리도 올리브유 생산으로 유명한데요. 약 4천여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높이 9m의 이 외벽은 북쪽면 황궁 입구이면서 안쪽 원주회랑의 벽이기도 합니다. 그물눈 모양으로 웅이한 벽돌을 촘촘히 쌓는 이 방식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 중반까지 고대 로마 시대 건축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벽 상부에는 아직도 지붕시설을 지탱하던 석가래 구멍들이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벽을 통과하면 복원도에서 나오는 직사각형의 큰 연못이 있는데요. 원래는 지붕이 있는 원주회랑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 원주 자리에 현재는 짤막한 기둥 형태로 다듬은 사이프러스 나무들을 배치해놨습니다. 당대 최대 화가들의 그림으로 장식된 그리스 아테네의 명소 페칠레를 상고하면서 여기도 페칠레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방문했던 곳들 중에 특별히 인상 깊었던 곳을 재현시킨 것 중에 하나라고 고려됐었으나 사실은 하드리아누스가 그리스 여행을 하기 전에 건축이 되었으므로 아테네의 연관만 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못을 두르고 있었던 원주회랑을 7번 돌면 정확하게 2마일의 거리로서 당시 의사들이 권유했던 적절한 산책거리였다 하며 아직도 이 회랑벽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페칠레 연못 아래는 인공적으로 약 15m를 높여서 지대 차이를 메꾼 것이 보입니다. 지지구조 내부에는 100개의 방이라고 불리는 3, 4층의 시설을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거주지나 창고시설로 사용하였는데요. 그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지하 통로에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황제와 그 일행들에게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는 물품 운송을 하던 전형적인 고대 로마길과 지하도가 있습니다. 아까 공중 영상에서 이 둥근 섬 같은 건물이 보였었죠. 위에서 잠깐 다시 확인 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바다 생물 조각 때문에 수중극장이란 이름이 붙여졌으나 극장이 아니고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홀로 사용하던 작은 별궁 용도였습니다. 유일하고 혁신적인 그 건축 형태로 이 하드리아누스 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둥근 형태의 건물 안에 작은 운하가 있고 그 안에 다시 작은 인공섬이 있는 구조로서 건축 분야에도 조예가 있었던 하드리아누스가 자신의 거주지 설계에 황제 본인의 분명한 표현으로 직접 참여를 하여 곡선과 직선의 연속으로 작은 공간을 아름답고도 공교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큰 제국을 통치해야 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로마 황제가 오로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게 한 이유를 우리도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구스투스 대제도 로마 팔라티노 언덕의 황궁 안에 작업장이라고 불리던 혼자만의 공간을 두었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이 작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도 보내었고 천사의 성 내부 영묘에 기념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글도 여기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니섬으로 연결된 가동교는 황제가 건너간 후 접어버려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외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운하 옆의 대리석 링에 아직도 가동교 이동 레일이 남아 있습니다. 정원과 침실, 거실, 욕실 등 소규모 시설이 마치 작은 미니어처 궁처럼 되어 있고 냉욕실에서 운하를 수영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약간 높은 건물은 그리스어, 라틴어 두 개의 도서관 폐허입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젊은 시절에 그리스어가 더 능숙하고 라틴어가 서툴렀었는데 공공연설에서 한번 조롱을 받은 후에 라틴어 공부에 전념하여 라틴어도 능통하게 되고 그리스 철학과 예술, 이집트 문화에도 정통했습니다. 직경 45m의 수치가 직경 43.5m인 로마의 판테온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테온도 역시나 하드리아누스 시대에 재건이 되었고 황제 본인이 재건 설계에 동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이런 미학적인 건축 작품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햇볕을 이용하는 일광욕장입니다. 그래서 남서 방향으로 건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폐허 상태로도 웅장합니다. 일광욕실에 난방시설도 추가되어 있어 사우나 욕장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돔천정의 구멍은 증기를 배출하는 용도로 청동방패와 쇠사슬로 개폐하여 증기 양을 조절했고 창문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햇볕의 강도를 높였는데요. 작은 유리 조각을 청동틀에 조립하여 납땜으로 설치했습니다. 이 옆에는 직사각형의 냉욕실과 야외 수영장, 작은 반원형 욕조가 있고 여기서 다시 열탕으로 입장하면 두 개의 온수 욕조가 있습니다. 벽에는 대리석 판넬로 바닥은 모자이크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공식적으로 거주하던 곳으로 고려되는 건물의 현관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희미한 이미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 하드리아누스 궁의 호화로운 대리석 자재와 훌륭한 조각들은 부득이 10수세기에 걸쳐서 철저하게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근처에서 발견된 500여 개의 조각들은 현재 이탈리아와 유럽의 여러 박물관에 흩어져서 소장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폐허로 남은 고대 로마 유적지의 이런 풍광은 독특한 정취가 있습니다. 올리브 고목들 뒤로 보이는 건물 잔해들은 목욕장들입니다. 왼편 부분은 소목욕장으로 황제와 그 일행이 사용했던 여러 욕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정 중앙이 뚫린 반원형 돔은 사우나탕 부분이고 안쪽에는 두 개의 냉수욕조와 운동홀이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이는 아궁이는 우편의 대목욕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군인이나 건축기술자들 그 외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곳으로 아까 그 100개의 방시설에서도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건강과 위생의 이유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목욕이 많이 장려되었지만 이 궁의 운영에 동원되던 많은 사람들에게 목욕장은 더욱 필수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 목욕장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카노포라고 이름 지어진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소가 있습니다. 저녁 연회로 유명했던 이집트 나일강의 알렉산드리아와 카노포 운하를 연상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나 건축적으로는 이집트 스타일과 거리가 먼 그리스 로마 건축 양식입니다.
그 이전에 로마 다른 건축물들에도 외국 유명 장소 이름을 붙이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회장은 주로 여름철 오후나 저녁에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더운 여름날 연못물에 반사되는 오후 햇빛, 은은한 물소리 또는 저녁 연회 때의 조명이 연못에 어른거리는 것, 이런 것들이 상상됩니다. 가끔 이 유적지를 여름철 저녁 시간에 공개를 하는데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1501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하드리아누스 궁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1516년에는 라파엘로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점쯤에는 연못 안에 여러 조각 그룹이 있었는데요. 오디세우스의 병사들을 죽이는 바다 괴물을 묘사한 것과 지금 물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 듯한 모습들을 연출했습니다. 연못 안쪽에는 연회석 자리와 반원형의 닌페오가 있었습니다. 닌페오는 한국어로 분수라고도 번역이 되나 단순한 분수와는 다른 종류로서 물을 주제로 한 기념비적인 건축물 분수입니다. 이 돔천정은 여러 조각의 돛을 이어붙인 듯한 모양인데 유리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어 있었고 그 위로 베일처럼 얇게 물이 흘러내리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기존의 둥근 돔 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이런 돔을 직접 연구하고 선호를 했으며 이 티볼리 궁에서도 건축 설계 활동을 즐겨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는 인공 동굴같이 만든 긴 식사홀이 또 하나 있고 그 뒤에 작은 폭포 같은 닌페오가 있었습니다. 이 앞에도 기울어진 반원형 소파 또는 연회용 침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벽돌 인장은 123년에서 124년의 것으로 이 카노포는 초기 건설 기간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은 무태 나와 있는 이 악어상도 원래는 연못 안에 있었는데요. 악어의 입속에는 물이 나오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식되었던 조각들은 대부분 그리스 클래식 시대 명작들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부상당한 아마존녀 모사, 멀리는 투구를 비스듬히 쓴 전쟁의 신 아레스와 헤르메스가 보입니다. 발굴 후에 여기서 발견된 조각 원분들은 이 옆의 박물관에 보관되었고 현장에는 그 카피본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117년 즉위 후부터 20년간의 재위기간 동안 현재 프랑스인 갈리아 지방과 독일, 영국 지방의 순찰 여행을 시작하여 스페인, 아프리카, 그리스, 이집트, 터키, 안티오키아, 팔미라 등 방대한 로마 제국 전역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티볼리 궁에서 거주했던 연수도 많지 않게 되고 62세의 나이에 나폴리 근처의 바이아 별장에서 사망을 합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본인은 많이 누리지 못했으나 그래도 후대에 남긴 장소를 21세기에 여전히 다녀갑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